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페이지는 44쪽 율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지금 이제 계속 중국사 중심으로 우리가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 당나라의 어떤 발전, 이 과정을 봤거든요. 그래서 당나라는 키워드가 율령 체제의 확립인데, 자, 그게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주변으로 전파되느냐. 그리고요, 당나라 시기에 동아시아 문화권이 확립되었다. 그래서 확립된 것이, 자, 공통 요소가 뭐가 있었느냐. 한자, 불교, 율령, 유교. 그 첫 번째 게, 자, 바로 율령이 되겠고, 뒤로 쭉 넘어가시게 되면은, 자, 뭐가 보이냐면, 자, 불교가 보일 겁니다. 그죠? 불교가 보이고, 자, 거기 뒤 좀 넘어가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 유학이 나올 겁니다. 유교가 나오죠. 그래서 요 세 개의 주제가, 자, 연이어서 쭉 나온다는 거. 지난 강의 제가 말미에 좀 살짝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쪽은 좀 암기를 좀 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44쪽. 자, 기본적으로요, 율령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일단, 자,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율령 격식, 원래 풀네임은 율령 격식이거든요. 그래서 율은 뭐고, 령은 뭐고, 격식은 뭐냐. 사실 격식은 의미가 없는 게, 율과 령에 대한 세부 세칙들, 됐죠? 세부 세칙들. 예를 들어서 율이 형법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형법이라고 했었으니까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그런 법인데, 이 형법에서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뭐 도둑질을 하면은 처벌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이 만들어져 있으면 어떻게 처벌하는데요? 자, 뭐 곤장을 10대를 때린다. 벌금을 얼마를 부과한다. 이런 세부적 세칙들을 여기 있는 격과 식에서 이제 다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율과 령에 대한 세부 세칙이기 때문에 격식은 시험 문제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그럼 율과 령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 율을 먼저 설명해 드린다면 중국의 진나라, 이 진나라 같은 경우는 뭐 했습니까? 신체형 위주의 형벌을 가해서 당시에 육형이라는 거, 이 육형이라는 게 뭐냐면 육체를 훼손하는 형벌, 이게 육형인데 코를 자르거나 귀를 자르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자들에 대한 어떤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죠. 혹은 여기다 문신을 새겨요. 아무튼요. 자, 그런 육형의 가혹한 형벌을 가했었던 게 진나라인데, 그 뒤로 와서 이제 이런 신체 위주의 형벌은 조금씩 이제 완화가 되면서 당나라 때, 수당시대 당나라 때 태장도유사, 태장도유사 이렇게 5가지의 형벌로 체계화됩니다. 5가지 형벌로 체계화되는데, 이 태형이라는 거는 이제 때리는 형벌, 장형도 때리는 형벌인데, 요거는 때릴 때 그 회초리의 크기 차이, 요거는 얇은 회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곤장, 큰 나무 같은 걸로 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는 이제 감옥에 가는 거고요. 유는 뭐냐면 유배형. 됐죠? 그다음에 사는 사형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태장 도유사라는 5가지 형벌로 체계화된다. 자, 형벌은 따로 시험에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 바로 령입니다. 령이라는 게 뭐냐면 행정법이거든요. 행정법이라고 했을 때 이 행정법,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법들이란 말입니다. 됐죠? 행정법. 예를 들어 국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할까요? 예, 공무원이 필요하겠죠. 그럼 공무원은 어떻게 뽑을까? 향거리 선제를 통해서? 아니다. 구품중재를 통해서? 아니다. 과거제를 통해서? 이런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는 제도를 법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령인 겁니다. 두 번째, 국가를 운영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통치 조직이 필요하죠. 그럼 통치 조직은 어떤 부서를 만들까? 그래서 삼성육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화가 될 것이고, 국가를 운영 과정에서 국가의 세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돈을 어떻게 세금으로 징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법령으로 정비한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령이죠. 그래서 율은 시험에 직접 나오진 않고 령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면은요, 이 율령이라는 게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율과 령으로 나눠놨어요. 형벌 위주의 율과 행정법의 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성문화된 법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율령이라고 한다면, 국가가 성립이 됐었을 때요, 이미 즉 계급이 발생이 됐었을 때 여기에 뭐는 다 있어야 돼요? 율령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율령은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 있는 이 율령이 성문화되기 시작하는, 성문화, 그러니까 문서로 법전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체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율령 체제가 체계화되는 시점은 언제부터냐면 진나라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당연히 율령이 있어요. 율령이 있는데 이때 율령들은 문서로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좀 더 체계화시켰던 게 언제부터라? 진나라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땡땡 체제의
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땡땡 체제의 확립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진나라 어쩌고저쩌고 자 그다음에 한나라 어쩌고저쩌고 자 이렇게 써주고 자 여기에 뭐 수나라 자 그리고 당나라 이렇게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쭉 확립돼 갔다 여기에 사례들을 써준 거죠. 그때 땡땡 체제가 뭐냐? 결국 율령 체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령 체제가 성문화돼서 이제 체계화된 거는 진나라 때부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율령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한 번만 얘기해 볼게요. 국가가 처음에 성립됐었을 때 작은 도시국가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면은 작은 규모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지배자들이 몇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지 자 이제 어떻게 기억에 의존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어디에 살고 있고 누구누구가 어디에 살고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전체를 내가 기억에 의존해서도 다스릴 수 있지만 인구가 증가되고 영토가 넓어지면 자 이거를 내 기억에 의존해서 다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율령을 체계화시킬 필요성이 있었던 게 바로 뭐 때문에 그렇다? 넓어진 영토 그리고 인구의 증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율령이라는 게 자 이제 체계적으로 정비가 돼 가는데 진나라에서 여러분들 자 기억할 거 여기 있는 요 단어만 보십시오. 교재 확인하세요. 전국적 군현제 실시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관료 조직을 정비하는데 관료 조직이라는 거는 공무원들의 위계질서를 정비한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는 30 구경제도라는 게 있을 겁니다. 자, 30 구경제도는요.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3명의 재상, 9명의 장관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가게 되면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삼정승들이 있잖아요. 그거와 같은 게 바로 3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3명의 재상, 9명의 장관, 30 구경제 이 단어 문장이 그대로 나와요. 진나라 때 관등 조직입니다. 그 나머지는요 다 설명이 된 겁니다. 확인되나요? 지금 교재 여러분들 비교하시면서 확인하셔야 돼요. 호적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호적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가 인구를 파악하는 겁니다. 목적은요. 그렇죠. 세금을 걷기 위해서. 되나? 자, 그 다음에 한나라로 가볼까요? 한나라로 가게 되면은요. 한나라에서는 고조 때, 이 고조 때 여러분들이 자, 무제하고 비교해서 뭐가 있었냐면 군국제라는 게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자, 무제 때는 전국적 무슨 제로 바꿨고요? 군현제로 바꿨고요. 그런데 요거 비교를 하시고 또 무제를 보시면 무제 별표하실래요? 자, 무제. 교재 맨 밑에 자 무제가 볼 겁니다. 그럼 무제와 관련된 내용을 자 우리가 별표했었을 때 태학을 설립했다. 오경박사 설치했다. 그럼 이게 율령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자 보세요. 태학이라는 걸 설치했었던 거는 자 교육기관인데 인재를 양성하는 거고요. 그 태학에서 강의를 하는 티처들 5가지 경전을 강의하는 티처 박사님들 그걸 오경박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경박사가 뜨면 중국이 됐건 한국이 됐건 일본이 됐건 오경박사가 뜨면 아하 유학을 가리키고 있었구나라고 일단 이해하시고요. 두 번째, 그럼 태학이라는 걸 통해서 목적은요. 그렇죠. 인재를 양성하는 겁니다. 인재를 양성해서 그 인재들을 어떻게 돼요? 공무원으로 갖다 쓰겠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공무원들이 필요한데 이왕이면 똑똑한 인재들을 갖다 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태학을 설립한, 교육기관을 설립한 이 자체도 율령, 령을 정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라의 자 무제와 관련된 내용 자 쭉 한번 읽어봐 두시고 예, 설명이 더 필요한 게 없죠? 이미 정치사에서 한번 이야기가 다 됐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남북조 시대가 있냐면 위진 남북조 시대가 있었는데 이 위진 남북조 시대에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하나 확인해야 될 게 이겁니다. 율과 령을 뭐 하기 시작하냐면 구분하기 시작했답니다. 자, 율과 령을 뭐 했다? 구분하기 시작했다. 언제부터냐면 서진. 이 율이라는 거는 형법이고 령은 행정법이라고 했는데 서진 시기에 다시 위진남북조 시대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자, 간만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칠판 여러분들 책 보지 마시고요. 자, 한나라 갑니다. 중국에 한나라가 있었는데 이 한나라가 뭐였습니까? 망했죠? 황건적의 난으로. 그럼 한나라가 망한 다음에 누가 들어섰죠?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들어섰습니다. 맞죠? 이 위나라가 이름을 뭐로 바꿨죠? 진으로 바꾼 상태에서 어쨌든 병합이 되죠? 그런데 이 자리에 몇 호가 들어왔습니까? 5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흉노족, 선비족, 저족, 강족, 갈족. 그럼 5개 오랑캐가 들어와서 얘들이 강남의 난징, 즉 그 당시에는 건강이라 불렀는데 도망갔죠. 그래서 동쪽으로 도망간 진나라, 동진. 망하고 송나라, 다시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 자, 이들 싸잡아서 우리는 뭘 하겠습니까? 남조라고 했죠. 진나라.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진이 망했는데
지금 말하는 서진이 바로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즉 동진으로 쫓겨가기 이전의 진. 5호의 침략으로 인해서 한족들이 도망간 게 동진인데 그 침략 이전의 진. 여기를 우리는 서진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 서진 시기에 자, 이거 마무리하고 갈까요? 자, 5호가 이 자리에 몇 개? 16개 나라. 이걸 통일했었던 게 누구였었죠? 북위. 자, 북위는 다시 어떻게 쪼개졌습니까? 동위와 서위. 자, 동위, 서위. 여기서 다시 어떻게 돼요? 북제. 여기서 다시 북주. 자, 이 북주가 다시 뭐가 되고? 수나라. 됐습니까? 아무튼요. 이게 위진남북조 시대인데 위진남북조 시대에서 이제 서진이라 불려지는 여기 요 시점에서 율과 령을 구분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국가가 성립했을 때 이미 율령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체계적으로 문서화시킨, 성문화시킨, 자, 이게 율령 체제라고 한다면 하나의 법전 안에다가 율의 내용도 넣고 령의 내용도 넣고 막 짬뽕으로 뒤죽박죽 섞어서 쓴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율은 율대로 따로 법전을 내고 령은 령대로 따로 법전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율과 령을 구분해서 정리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라? 서진 때부터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위진남북조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또 확인해야 될 거는 어떤 게 있냐면 자, 이런 걸 한번 가봅시다. 북위라는 나라의 자, 한화정책 기억나시나요? 이 북위의 한화정책에서 균전제라는 게 있었죠. 자, 북위에 무슨 제가 있었다고요? 균전제가 있었는데 이 균전제 엄청나게 중요하죠. 위진남북조 시대 균전제는요. 어디로 그대로 계승이 되냐면 수나라와 그리고 당나라로 자, 계승이 됩니다. 수당으로 계승되는데 다만 북위의 균전제와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니 균전제가 령입니까? 예, 율령에서 령입니다. 왜 령이냐면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서 백성 생활을 안정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토를 나눠주죠. 그럼 그 영토를 나눠주고 그 대가로 뭐 세금을 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국가를 다 운영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 자체가 다 령이죠. 아무튼요. 균전제 여기의 한계점은 노비와 누구한테도 지급했습니까? 가축한테도 지급했다라는 게 한계점이죠. 그래서 이 가축이 소인데 소가요. 땅을 받고 이건 내 땅이니까 아무도 풀 뜯어 먹지 마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가축한테 지급된 땅은 누구 거다? 그 가축의 소유자, 주인 거죠. 노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진남북조 시대 북위에서 한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균전제는 호족들한테만 더 넓은 토지를 주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수나라는요. 이걸 어떻게 돼요? 계승을 하긴 하는데 한계점을 극복하면서 즉 뭡니까?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겁니다. 당나라도 그걸 그대로 다시 계승했고요. 그래서 자 수나라 때 이 수나라 때 여러분들 자 삼성육부, 과거제도, 균전제, 자 조용조, 부병제 이런 시스템이 여기에서 이제 정비가 돼요. 그죠? 율령 체제가 여기에서도 뭐 된다고요? 정비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정비되는데 이거를 누가 그대로 계승했다고요? 당나라가 그대로 계승했죠. 그래서 우리는 당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쌤이 생각나는 데로 한번 가볼게요. 당나라 한번 갑니다. 당나라는 일단은 삼성육부 제도가 있습니다. 당연히 수나라 있습니다. 이거를 계승한 거니까 이 삼성육부 제도를 따라합니다. 자, 발해는 삼성육부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나라요? 발해는 삼성육부. 하지만 명칭과 운영 방식이 완전히 독자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일본은 이관팔성 제도를 정비합니다. 어느 나라요? 일본. 다이효 율령을 통해서 이관팔성 제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고려는 이성육부 제도. 어느 나라요? 고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요거를 도표로, 도식으로, 그림으로 그대로 줄 겁니다. 예를 들어 이관팔성 제도를 그대로 준 다음에 이러한 제도를 시행한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올바른 것은 그럼 누구요? 일본. 이렇게 풀어내면 됩니다. 요건 아주 단순한 문제. 나중에 당나라의 이 삼성육부에서 삼성이 담당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걸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어려운 문제는 기출문제도 있고. 그래서 삼성의 역할은 쌤이 뒤에 교재 부록에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요 정도. 무슨 말이냐면 당나라 때 동아시아 문화권이 확립됐잖아요. 그때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주변 국가들도 율령 체제를 지금 더 본격적으로 정비하는 거예요. 물론 당나라 이전에서도 율령을 정비해요. 우리나라 삼국 같은 경우는 백제는 3세기, 그 다음에 고구려는 4세기, 신라는 6세기, 고이왕, 소수리망, 법흥왕 때 이미 율령을 반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당나라는 7세기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삼국은
당나라의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에요. 중국의 영향은 맞지만 당나라 영향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당나라는 7세기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면 그 당나라가 만들어졌었을 때 당나라의 영향을 통해서 그 율령 체제가 더욱더 확산되는 겁니다. 아무튼요. 삼성육부제도. 두 번째 간다라면 이 당나라는요. 지방을요. 쪼갤 때 자, 도호부로 쪼개요. 자, 그러면 지방을 도로 쪼갰고 그 밑에는 자, 주와 주현제가 있었습니다. 당나라에 대한 이야기. 자, 도가 있었고 자, 밑에 무슨 제가 있었다? 주현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도라는 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뭐 군사행정단위 이게 이제 도호부인데 도호부와 그리고 주와 현이라는 일반 행정단위 이런 식으로 지방을 쪼개놨습니다. 그러면은요. 발해 먼저 갈까요? 발해는요. 5경 15부 62주. 그럼 5경 15부 62주 여기에서 주 됐습니까? 이게 어디라고요? 발해입니다. 한국사에서도 한 번씩 들어봤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신라를 가겠습니다. 신라는요. 구주 5소경입니다. 그럼 신라가 자 구주 5소경이다. 어머나 여기에 구주 주현재 주 따라한 겁니까? 예. 일본 가볼까요? 일본은요. 지방을 7개의 도로 쪼갭니다. 7개의 도로 쪼갰고 그 도 밑에 국, 군, 리라는 행정단위를 둡니다. 그 중에 자 도 보이나요? 예, 도 보이네요. 그럼 뭐로 쪼갰죠? 도로 쪼갰네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국의 자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해는 5경 15부 62조, 신라는 구주 5소경, 일본은 7개의 도 밑에 국군리로 쪼갰다는 거. 자, 세 번째. 당나라 때요. 자, 과거제라는 게 자, 시행이 되는데 이 과거제가 시행됐었을 때 관료 선발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과거제를 자, 고려가 따라하는데 정확하게 가면 이 고려는 이 후주는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거든요. 당나라 망한 다음에 후주 출신의 쌍기라는 사람이 와서 건의해요. 그러면 후주 출신의 자 쌍기라는 사람의 건의가 있었다.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자 고려 시대의 최초의 과거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발해 먼저 가봅시다. 발해는 우리나라의 역사입니까? 중국의 역사입니까? 발해는 우리나라 역사죠. 그러면 발해는 과거제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왜냐면 고려가 최초라면서요.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최초의 과거제도는 고려라면서요. 그러면 발해는 우리나라 역사라며. 근데 발해는 과거제가 있으면 안 되죠. 왜? 여기가 최초라고 했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일본은요. 일본은 과거제도가 없습니다. 자, 일본은 과거제도가 없습니다. 알겠죠? 일본은 과거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자 고려가 최초다. 그런데 후주 출신의 쌍기란 사람이 건의를 받아들였다. 자, 참고로 갈게요. 여기에요. 5대 10국을 다 통일한 게 나중에 송나라거든요. 송나라인데 이 5대 중에 자 마지막이 누구냐면 후주라는 나라예요. 후주. 이 후주 출신의 쌍기가 건의했잖아요. 그러면 송나라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후주 출신의 쌍기가 와서 건의했기 때문에 송나라 과거제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고려라는 나라는 송나라의 과거제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던 이 시대, 즉 당나라 때 있었던 이 과거제도를 물론 당은 망했지만 이때의 과거제도를 받아들인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송나라 때는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과거 시험에 뭐가 추가되냐면 전시라는 게 추가돼요. 이 전시가 뭐냐면 황제가 직접 문제를 출제하고 황제가 채점을 해서 황제가 합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입맛에 맞는 황제와 코드가 같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황제권 강화에 이용하고자 과거제도에다가 전시를 추가한 거거든요. 이것도 령을 정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전시를 추가했었을 때 송나라 때부터잖아요. 그럼 고려의 과거제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후주 출신의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고려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고려 과거제도에는 전시가 없는 겁니다. 송나라 게 아니라 그 앞에 시대 거를 자 과거제를 수용했기 때문에 고려 과거제도에는 뭐가 없다? 전시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두시고요. 아무튼요. 그러면 일본도 과거제가 없고 발해도 과거제도가 없다. 그리고 고려에서는 자 후주 출신의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제가 시행되었다. 이 과거제도가
중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거는 수나라 문제. 근데 수나라 제도를 당이 그대로 계승했으니까 수당시대. 그 다음에요. 네 번째. 이 과거제도를 시행하면은요. 과거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무슨 기관을 다 정비하냐면 교육기관을 정비한답니다. 과거제가 시행된 나라들은 교육기관을 정비하는데 물론 과거제가 시행되지 않은 나라들 중에 과거제 외에 교육기관을 정비한 나라가 있기는 해요. 발해 같은 경우도 교육기관이 있거든요. 신라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기관의 정비. 중국은요. 한나라 때 뭐가 있었냐면 태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태학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중국은 한나라 때 태학이고 그 나머지 모든 왕조는 다 무슨 감이라고 기억하시냐면 국자감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무슨 감이라고 기억하라고요? 국자감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국자감 이것만 중국은 확인하시면 되고 주변 국가들을 볼게요. 주변 국가 가게 되면은 자, 발해는 주자감. 발해는 주자감. 자, 그다음에 통일신라. 그냥 신라라고 쓸게요. 신라는 뭐가 있었냐면 자, 신라는 국학이라는 자,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신라는 국학. 그다음에 자, 고려는 자, 국자감입니다. 고려는 국자감이다. 이야기할 거. 어느 나라는 교육기관이 또 없느냐? 일본은 자,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갈게요. 됐죠? 일본은 과거제도 없고 자, 무슨 기관도 없다? 교육기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관련된 교육기관은 따로 공부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 여기 있는 발해의 주자감, 신라의 국학, 자, 고려의 국자감 이 정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한번 가봅시다. 당나라에서 여러분들 무슨 제를 시행했냐면 균전제를 시행했잖아요. 이 균전제를 시행했었을 때요. 농민에게 균등하게 줬다. 물론 이 균전제가 북위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수나라 당나라로 계승됐을 때 사람한테만 주는 균전제였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줍니다. 어떻게 나눠서 주냐면 구분전이란 이름으로 줍니다. 구분전. 또 하나는 세업전, 다른 말로 영업전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갈게요. 이 영업전은 세업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구분전이란 이 토지는 국가한테 다시 반납해야 되고 얘는 세습이 가능합니다. 뭔 말이냐면 균전제란 제도에 의해서 농민들이 토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농민들이 받은 토지가 100이란 단위의 토지를 받았다면 80은 구분전이라는 이름으로 줍니다. 20은 영업전이라는 이름으로 줍니다. 그럼 이 농민들은요. 이 땅을 갖고 농사 짓고 살다가 죽잖아요. 죽으면 이 농민이 토지를 반납하는데 구분전이라는 이름의 이 토지만 반납하는 겁니다. 세업전은 자식들한테 세습합니다. 아무튼 그러면 구분전을 국가한테 반납하면 국가는 이 반납받은 토지를 새로운 농민한테 또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 농민이 죽으면 또 새로운 농민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당나라 때 자, 모습이라면 일본은 다이카게 신에서 이 균전제를 따라합니다. 일본이 다이카게 신에서 이 균전제를 따라하는데 일본은 어떤 것만 따라하냐면 요것만 따라합니다. 구분전만 따라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묘사를 할 때 구분전만 따라했잖아요. 따라서 일본의 백성들은 토지를 받으면 무조건 100%다 반납해야 됩니다. 죽었을 때. 이해돼요? 그래, 일본에 있는 농민들은 자, 이런 표현이 이해가 되는지 보십시오. 매매가 금지된 자, 토지를 자, 뭐 했다? 지급받았다. 어느 나라? 일본에 대한 이야기죠. 매매가 금지된 자, 토지를 지급받았다. 그래서 얘네들은 100% 뭐 해야 된다? 반납해야 된다는 거. 자, 이것도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좀 올라가 볼까요? 자, 이제 6번이라고 정비해 봅시다. 균전제라는 거에 기반을 두고요. 균전제에 기반을 두고 자, 뭐 하게 되냐면 조용조로는 세금 제도가 확립이 되거든요. 그럼 균전제에 기반을 두고 조용조라는 게 확립이 되는데 신라에 가게 되면은요. 신라에 민정문서라는 게 있어요. 신라에 자, 민정문서라는 게 있는데 자, 요거는 특징 여러분들이 확인하십시오. 얘는요. 일본에서 발견됩니다. 일본에서 발견됐는데 일본에 도다이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도다이사는 몇 세기 만들어진 거냐면 8세기 만들어졌는데 그 8세기 만들어진 도다이사에서 발견된 문서 분석해봤더니 일본 게 아니라 신라 겁니다. 그럼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신라에 가면은요. 서원경, 이 서원경이라는 동네가 현재 우리나라의 청주거든요. 청주. 그래서 청주 지방의 4개의 촌락, 4개 마을에 대한 뭘 파악한 거냐면 이런 걸 파악했답니다. 토지는 얼마나 되지? 그 다음에 인구는 얼마나 되지? 그 다음에 그 동네의 특산물은 뭐지? 이런 거를 파악한 겁니다. 그러면 토지를 파악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조입니다. 인구를 파악했다. 노동력을 징발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용이죠. 특산물은 자 바로 조입니다. 조용조. 아하, 당나라 때 확립되었던 조용조. 조가 뭐라고요?
토지세, 용은요 노동력세, 조는요 특산물. 그래서 당나라 땅일 땐 균전제에 기반을 둔 조용조 이 시스템을 누가 따라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이 신라가 따라했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 그러한 증거물이라는 겁니다. 됐어요? 증거물. 자, 이 정도 해서 일단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자 조심할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여기에 있는 독서 삼품과. 이 독서 삼품과라는 제도는요. 통일신라, 신라시대에 있었던 제도인데 얘는요. 말 그대로 독서량에 따라서 리딩, 독서량에 따라서 관리들을 상품, 중품, 하품 세 개의 등급으로 갖다 쓰겠다. 고대 국가 때는요. 책을 많이 읽으면 유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책이 귀했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관료들을 양성함으로써 왕권 강화에 이용하고자 했으나 귀족들이요. 귀찮아합니다. 내가 왜 책을 읽어야 돼? 나는 원래 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나 안 읽을래? 라고 반발하죠. 그래서 이게 원성왕이라는 왕 때, 그러니까 귀족들의 원성이 자자한 거야. 그래 원성왕은 아니에요. 어쨌든 원성왕이라는 왕 때 시행됐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해요. 어쨌든 이 독서상품과는 과거 제도를 응용한 건 맞습니다. 왜? 과거를 공부하려면 시험을 보려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과거 제도를 응용한 건 맞지만 무슨 제도는 아니다? 과거 제도는 아닙니다. 과거 제도는요. 나중에 책 덮어놓고 뭐 해야 돼요? 시험지에다가 답안지를 쓰는 실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얘는 시험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었느냐? 적게 읽었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그냥 상품, 중품, 하품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유학을 공부했고 이 유학을 공부해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겠다. 과거제를 응용한 건 맞지만 과거제도는 아니라는 거. 그럼 중국의 영향 받은 겁니까? 중국의 영향 받은 겁니다. 됐죠? 하지만 과거제는 아닙니다. 두 번째. 여기에 있는 골품제라는 게 있는데 이 골품제도는 뼈 골자, 뼈에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품계가 있다는 겁니까? 이 골품제도는요. 중국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중앙의 왕이요. 자, 저기 있는 지방에 좀 힘 있는 애들 있잖아요. 지방에 힘 있는 애들한테 야, 너 거기서 까불다가 나한테 얻어 터지지 말고 일로 와. 내 밑으로 와. 내 밑으로 와서 귀족 대우 해줄 테니까. 그럼 얘 입장에서도 그래? 내가 귀족 대우를 받을 수 있단 말이지. 그랬을 때 그 세력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얘는 좀 힘이 세네? 그럼 높은 애. 얘는 좀 힘이 약하네? 좀 중간 계급. 얘는 좀 약하니까 더 낮은. 그래서 이제 뼈에 등급을 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앙 귀족으로 편입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골품제라는 거는 귀족들을 이제 중앙으로 끌어들이는 지방 세력들을 자 귀족, 중앙 귀족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지배층만의 신분 제도거든요. 지배층만의 신분 제도인데 중국에는 없어요. 얘는 중국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품 제도는 신라만의 제도입니다. 자, 하나 더요. 일본에 가면은 시성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 일본의 시성 제도는 자, 5세기 말, 자, 6세기로 갈게요. 6, 시성, 6세기로 갈 건데 이 시성 제도는 야마토 정권에서 지방의 호족들한테 야, 너 내 편이 되라. 내가 너를 돋보이게 만들어줄게.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없는 성씨, 이 없는 성씨를 새롭게 만들어서 걔한테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 지방의 호족들을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대해주면서 우호적인 관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 자, 신라의 골품제도와 일본의 시성제도 이 두 가지는 누구의 영향이라 하면 안 된다고요? 중국의 영향이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일본에만 있고 이거는 신라에만 있는 그들만의 고유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뭐로 주어지는? 함정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됐죠? 독서산품과는 영향을 받은 건 맞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무슨 제도는 아니라고 그랬고요. 과거 제도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여기까지. 자, 교재 갑시다. 교재 가시게 되면 첫 번째 줄에 밑줄 그시고요. 그 다음 밑에 율령체제가 필요했었던 이유는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 그것만 밑줄 그십시오. 나머지는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진나라로 가셔서 진나라의 체제 정비. 그 진나라의 체제 정비에서 무슨 구경제만 밑줄 그시면 돼요? 삼공 구경제.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시게 되면 한나라에서 한나라 무제에다가 별표하시고요. 무제 별표하시고 옆에다가 고조를 써놓으십시오. 한나라 고조는 무슨 제 했다? 군국제 했다. 자, 군국제 했다. 이 부분. 오른쪽 가시게 되면 탕후드라 2번 조그맣게 별표하시고요. 밑에 수당시대 율령체제에서 첫 번째 줄 밑줄 그십시오. 서진 시기에 율과 령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나머지는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탕후드라 3번 별표하시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시게 되면 당나라는 수나라의 율령을 그대로 계승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육부 제도라든지 쥐현제라든지 과거제라든지 호적제 이런 것들이 당으로 그대로 이어진 점. 45쪽 맨 밑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율령격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격과 식은 의미가 없다. 읽어보시고 날리시면 됩니다. 율령격식 이게 플레임인데요. 플레임으로 공부할 필요 없고 그냥 무슨 체제라 공부하면 돼요. 율령체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 당나라 때 자 지금 율령체제가 확립이 됐는데 삼성육부, 쥐현제, 과거제,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다 설명이 됐죠. 지금 여기서 이야기했었던 부분들 자 여기 부분 여기서 이야기했었던 요 부분이 자 교재 위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각국의 사례들을 한번 가봅시다. 한반도로 가게 되면요. 한반도에 자 거기에 삼국을 가면은요. 참고로 써드릴게요. 한반도의 삼국은 율령을 반포했을 때 여기에 있는 율령을 반포했을 때 고구려는 K, 백제는 B, 신라는 S인데 이거를 K라 B라 S라 쓴다면 백제의 고이왕 이 고이왕이 자 그다음에 고구려의 소수리망 그다음에 신라의 버풍왕 얘네들이요. 율령을 반포하는데 우리 동사에서는 한국사에 나오는 한국의 왕들의 이름을 직접 묻진 않아요. 됐죠? 그러니까 이름은 한국사에서만 써먹으면 되고 요건 3세기, 자 요거는 4세기, 요거는 6세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백제, 고구려, 신라 이들은 각각의 3, 4, 6 중국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렇죠. 위진 남북조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위진 남북조시대에도 율령이 막 정비되고 있잖아요. 그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율령을 반포한 건 맞지만 누구의 영향이라 하면 안 된다고요? 당나라의 영향으로 율령을 처음 반포했다. 그럼 틀려요. 됐죠? 당나라는 7에서 10세기에 발전된 게 당이기 때문에. 그 중에 고구려의 태학이라는 거 하나만 밑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쌤, 그럼 백제와 신라는 교육기관이 없나요? 백제와 신라는 교육기관이 있어요. 있는데 오경 박사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하지만 교육기관의 명칭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럼 오경 박사가 있었다는 얘기는 어느 나라가 됐든 유교경전 5, 5가지를 가르쳤다는 얘기는 유학교육이 있었다. 유학을 교육하는 목적은 그렇죠. 인재를 계속 길러내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제와 신라도 분명히 오경 박사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기관이 있었겠지만 기관의 명칭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구려 것만 태양만 일단은 확인해 두십시오. 통일신라 가보십시오. 통일신라에서 자, 다 설명이 됐었죠. 신라는 집사부라는 관청이 있는데 그 집사부 밑에 13개의 관청이 쭉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삼성육부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14개의 관청을 쫙 펼쳐놨어요. 아무튼요. 발해도 다 설명이 됐는데 발해에 요거 설명 안 됐죠. 세 번째 상경성의 주작대로. 여러분 상경성의 주작대로는요. 48페이지에 가면은 자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48페이지에 자 사진 자료 별표하시고 그 중에 발해의 상경성 자 그다음에 일본의 헤이족고 두 개만 형광펜 때리십시오. 기출문제에 보시면 일본의 헤이족고가 그림으로 나온 게 있을 겁니다. 자 갑니다. 여기서요. 상경성을 먼저 본다라면 아니야 장안성을 먼저 본다라면 이렇게 궁성을 자 궁궐을 만들었는데 계획도시를 만들었거든요. 그럼 이게 장안성이라 했었을 때 이 장안성이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자 계획적인 도시를 건설하고 여기에 왕이 머무는 궁궐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궁궐 옆에 관청들이 있어요. 자 관청들도 있고 여기에 백성들이 사는 자 일부 민가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시를 정비한 겁니다. 이게 장안성인데 장안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황제가 자 뭐 하는 곳입니까? 국가를 다스리는 그런 수도 아닙니까? 그런 공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도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관청들을 이렇게 한데 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든 것도 결국은 율령의 한 부분인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주작대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방위신이 있는데요. 도교에서는 방위신들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다스리는 방위신들이 있는데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이런 신들이 있어요. 그중에 주작이란 신이 있는데요. 그 주작이란 신이 남쪽 방향을 다스리는 신이에요. 그러면 궁궐이 있는 이 남쪽 방향으로 마차가 10대 정도가 동시에 지나다닐 수 있는 아주 뻥 뚫린 길, 큰 길. 자, 그게 무슨 대로? 주작대로. 이 장안성에 주작대로가 있는데 이러한 궁성을 자 누구도 따라했고요. 발해도 따라했고 그럼 발해가 이걸 따라했을 때 무슨 성? 상경성. 그 다음에 일본도 따라했다는 겁니다. 일본에 무슨 족고? 헤이족고.
해이 족구 말고요. 해이 안고도 있어요. 해이 족구, 해이 안고.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 이 통일신라도 금성, 이 경주가 금성인데 금성을 정비할 때 자, 요거를 따라 했었던 겁니다. 시험 문제에는 요 두 개가 나올 거니까 발해의 상경성, 일본의 해이족고. 그러니까 궁궐을 정비하는 모습도 통치를 위한 거니까 율령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고려는 이성육부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밑에 일본으로 가볼까요? 일본은 다이카게신. 이 다이카게신에서 균전제를 따라하죠. 그래서 맨 밑에 줄 보시면은 시읒번에 백성들에게 토지를 지급했는데 이 토지는 구분전만 따라했기 때문에 매매가 금지된 토지입니다. 그렇게 연결하면 되죠. 그 다음에 다이어 율령에서 여러분들 자 신기관, 태정관, 관관 몇 관이죠? 2관. 신기관에 신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귀신. 태정관에 정 동그라미 치실래요? 정치. 그러면 귀신, 정치, 제사와 정치를 분리시켰네요. 관청을 별도로 만들었네요. 그죠? 그래서 신기관, 태정관, 관관 몇 관이라고요? 2관. 그리고 태정관 밑에 팔성 8개가 있죠. 그래서 좌변관, 우변관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뭐 명칭을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2관, 팔성 이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에 지방을 어떻게 쪼갰죠? 7개의 도 밑에 국군리.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미음번 밑줄 그십시다. 시성제도 아니요 과거제도가 없었다라는 거. 시성제도 읽어보시고요. 자 왼쪽 핵심 체크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신라의 민정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나요? 그거 조그맣게 별표하시고요. 쭉 내려와셔서 독서산품가 있고요. 별표하시고요. 시성제도도 볼 겁니다. 별표하시고요. 오른쪽 가볼까요? 오른쪽 가시게 되면은 동아시아 율령 체제가 자 당나라 때 이제 문화권의 요소로 확립이 되었다. 그 다음에 밑에 당나라는 자 매우 국제적인 문화.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권이 이때 확립이 되잖아요. 외국의 어떤 사절단이나 사신들이죠. 그 다음에 승려, 유학생. 특히 이제 불교에서 당나라가 중국 불교의 황금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승려들도 와서 활약을 했고 상인들도 활약했고 다양한 문화가 발전되었다. 그래서 외래 종교가 유행했는데 그 외래 종교를 조그맣게만 별표하세요. 중국의 외래 종교는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불교하고 크리스트교. 불교와 크리스트교. 불교는 한나라 때 들어오거든요. 하지만 한나라 때는 유행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는 원나라 때 들어오는데 불교와 자 그다음에 크리스트교를 제외한 모든 외래 종교는 다 당나라 때 들어와요. 그래서 당나라는 그만큼 국제적인 자 교류, 문화가 발전되고 있었다. 예, 그 정도 함께 연결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예, 읽어보시는데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디귿번 공통 요소가 뭐가 있는지 밑줄 그십시오. 한자, 유교, 불교, 율령. 이 중에 한자는 단독으로 나오지 않지만 나머지 3개는 단독 문제로 나온다는 거 자 말씀드렸습니다. 뒷장 넘어가시면 탕후대로 4번 아까 별표했죠? 자 그중에 상경성과 해이족구 기억하시고요. 탕후대로 5번 별표하십시오. 탕후대로 5번은 해초, 감진, 앤린 요 세 사람이 승려거든요. 그러니까 해초와 자 그다음에 감진과 앤린이 승려인데 당나라 시기에 신라에서 당나라로 혹은 당나라에서 일본으로 혹은 일본에서 당나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했었던 그런 승려들입니다. 그러니까 당나라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국제적인 문화가 발전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인적 교류가 있었는데 승려들도 있었다. 그럼 그 3명이 승려들이니까 뒤에 불교 파트에서 그렇지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겁니다. 나머지에 장보고라든지 아베로 나카마로든지 채치원 이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채치원 기억나시나요? 앞에 강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황소인난이 벌어지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 빨리 무기 버리고 도망가라. 집으로 가라. 안 그러면 이들 다 죽는다. 라고 경고장 같은 걸 썼죠. 토황소 경문을 지어바쳤던 게 바로 채치원이었었던 겁니다. 자 오른쪽에 탕후드라 6번은 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탕후드라 7번 왕별표하십시오. 그 중에 두 번째 줄에요. 세업전이라는 단어가 보일 겁니다. 빨간색에 보이나요? 세업전. 그 다음에 구분전이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구분전, 세업전. 세업전은 다른 말로 영업전이라고도 합니다.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 탕후들 8번에 다이카게신 자 별표하시고요. 두 줄만 함께 읽어볼게요. 옛날 천황이 황실에서 사적으로 소유한 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들은 자 그리고 여러 호족들이 사적으로 소유한 토지 부곡은 마을이란 뜻입니다. 부곡의 백성들과 사유지는 폐지한다. 자 황실이 소유한 사유지와 호족들이 소유한 사유지를 폐지한다. 그럼 이제 토지는 누구 겁니까? 국가 거죠. 토지를 국가 영토로 만든 겁니다. 국아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국가 관청에서 이 아가 아문 관청이라는 뜻이거든요. 영토다. 그래서 국아령 됐죠?
혹은 이걸 공령이라고 할 건데 국가의 토지로 만들었어요. 모든 토지를.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농민들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겁니다. 균전제를 따라하고 있는 거죠. 대신 구분전이라는 것만 따라했죠. 자, 지금 다이카게신에서 무슨 제 따라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균전제를 모방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 두 줄이. 됐죠? 자, 그 다음에 탕후대로 9번을 별표할 건데요. 이 탕후대로 9번이요. 쉬우면 무지하게 쉽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이관팔성제도를 띡 준 다음에 자, 이게 어느 나라와 관련된 거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일본과 관련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내시면 되는데 쉬우면 그래요. 근데 어려우면 무지하게 어려워요. 무지하게 어려운데 지금 이야기하는 자, 삼성육부 어디 걸 보냐면요. 당나라 걸 보세요. 당나라.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먼저 보시면 당나라에 자, 삼성육부가 있는데 이 삼성을 가만히 보니까 순서는 상관없이 쓸게요. 첫 글자만 보세요. 가운데. 자, 그 다음에 문을 열면 위로 올라갈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쌤이 문장을 만들어낼게요. 어차피요. 객관식이거든요. 객관식이기 때문에 머리 글자 첫 글자만 딸게요. 첫 글자만 따서 가운데 중자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 문, 도어를 할게요. 도어. 그 다음에 이거 위로 올라간다. 가운데 문을 열어야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문장을 지금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 발생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해결 방안을 만들 거예요. 사회에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이걸 뭐라고 하느냐? 계획, 이거를 정책이라고 해요. 그럼 정책이라는 걸 만들 때 정책을 처음에 뭐 할 것이고요? 기초할 거예요. 초안을 제시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 겁니다 라고 기초합니다. 그러면 이 초안을 제시했고 자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이거를 심도 있게 의논하는 겁니다. 심도 있게 의논해. 그래서 의논한 것들을 자 결정을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결정된 거를 이제 뭐 하냐면 집행을 합니다.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결정되고 집행되는지 순서 이해됐죠? 처음에 당연히 초안을 제시했을 것이고 심의할 것이고 집행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물어봐요. 시험 문제에서. 초안을 담당하는 건 누구냐? 심의하는 기구는 누구냐? 집행하는 관청은 누구냐? 이걸 물어본단 말입니다. 이걸 공부해야 됩니까? 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거의 역할을 물어본다는 거 체크하시는데 집행하는 관청은 되게 쉬워요. 집행하는 관청은요. 어느 나라가 됐든 집행을 하는 관청에는 밑에 몇 부가 딸려 있냐면 6부가 딸려 있어요. 그러니까 6부가 딸려 있는 관청은 사실은 안 외워도 돼요. 왜냐면 이걸 그래프로 주어요. 이렇게 도식으로 준단 말이야. 도식으로 준 다음에 여기를 가라고 준단 말이죠. 그래서 가 기구에 대한 설명을 넣어봐는 거. 그러면은 이 그림이 주어졌을 때 여기를 뭐 가라고 줘도 어쨌든 6부가 딸려 있으면 걔는 뭐 하는 곳이니까 집행하는 곳이니까 얘는 따로 외울 필요 없죠. 무조건 6부가 딸려 있으면 집행하는 곳이다. 자, 발해 가보세요. 발해로 가는데 이 발해도 몇 성 몇 부예요? 발해도 삼성육부죠. 그럼 발해가 삼성육부인데 발해에서 6부가 딸려 있는 곳이 어디예요? 정당성이죠. 그럼 여기 있는 얘하고 발해의 정당성은 같은 기구입니다. 되나요? 그러면 발해 걸 가만히 보면 가로 안에 뭐라고 다 써 있죠. 그 가로 안에 써 있는 게 당나라 명칭입니다. 그러면 발해는 당나라 명칭을 그대로 쓴 건가요? 아니죠. 다 바꿨죠. 싸그리 다 바꿨습니다. 명칭을 완전히 다 바꿨습니다. 그랬을 때 발해 거를 가만히 보면 6부가 딸려있는 건 정당성이니까 따로 외울 필요가 없고 머리 글자가 같은 게 있을 겁니다. 뭐가 같죠 여러분들? 밑에 있는 중대성. 중국은요. 중서성. 중국은 이걸 뭐라 불렀는데요? 중서성이라 불렀는데 발해는 이걸 뭐라 불렀다고요? 중대성. 그러면은 가운데 이거는 외울 필요 없겠네요. 중. 됐죠? 그럼 명칭이 첫 글자가 다른 게 뭐 있죠? 선조성. 그렇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선조성. 됐죠? 선조성. 그 다음에요. 발해는요. 이 삼성육부가 이렇게 운영될 때 명칭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또 육부를 가만히 보면 육부를 두 개로 나눴죠. 어떻게 나눴습니까? 좌사정, 우사정. 좌사정, 우사정. 그랬을 때 자, 충, 인, 의, 지, 예, 신. 세 개. 그러면 육부를 1원적으로 운영했습니까? 2원적으로 운영했습니까? 2원적이죠. 쪼갰으니까. 그럼 명칭과 자, 운영이 독자적이다. 이 말 이해돼요? 명칭과 운영이 독자적이다. 됐죠? 일본 가세요. 일본도 어떻습니까? 일본도 중국은 삼성육부인데 얘들은 이관팔성이죠. 그럼 일단은 운영 구조가 바뀌었죠. 명칭도 바뀌었나요? 그 다음에 팔성을 운영할 때 일원적으로 깔아놓은 게 아니라 두 개 파트로 나눴죠. 어떻게 해요? 좌변관, 우변관으로 나눴죠.
그러면 일본과 발해는 다 같이 명칭과 운영이 뭐하다? 독자적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영향을 받긴 했지만 그거를 똑같이 쓴 게 아니라 자기 실정에 맞게끔 조금씩 변형을 해서 썼었다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아무튼요.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거는요. 발해의 명칭 중에 육부가 있는데 이 육부의 기능을 직접 묻지는 않습니다. 시험에서는. 그러면 육부의 충, 인, 의, 예, 신. 뭐죠? 이게 전부 어디에서 강조하는 거죠? 유교에서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교식 명칭이 쓰였네요. 이게요. 작년도 수능특강에 있었어요. 작년도 수능특강 선지에서 육부의 명칭이 유교식 명칭이었었다. 그럼 육부의 명칭을 유교식으로 바꾼 건 어디나? 발해입니다. 그 얘기는 발해도 뭐를 교육하고 있었다? 유학을 교육하고 있었다. 그래서 발해의 교육기관이 있다 없다? 있다. 발해의 교육기관은 주자감입니다. 됐죠? 하지만 발해는 과거제도가 없다라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외국인을 대상으로 봤던 당나라의 빈공과에 주로 응시하러 가죠. 당나라와 많은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고려로 가봅시다. 고려로 가게 되면요. 고려에 몇 성 몇 부죠? 2성 6부죠. 그럼 고려의 2성 6부인데요. 고려의 2성 6부라는 이 제도는 당나라 걸 기본 제도로 했고 송나라 걸 받아들였고 독자성이 이렇게 결합됐습니다. 자, 당나라 거, 송나라 거, 독자성. 자, 그중에 색깔을 여러분들이 표시하세요. 송나라 거는 뭐가 있냐면 중추원이라는 기구와 3사라는 기구가 송나라 거예요. 중추원이라는 기구와 3사가 송나라 겁니다. 그럼 독자성은 뭐가 있냐면 독자성은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이게 독자성이에요. 그럼 결론은요. 중국에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는 기구는 없는 거예요. 그죠? 왜? 고려만의 독자성이니까. 이거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중추원과 3사는 송나라 거예요. 송나라. 그럼 이 중추원과 3사는 어느 나라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당나라에는 없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좋았어. 발해로 갑니다. 발해의 감찰기구 중에 중정대가 뭘 거예요? 자, 중정대 현관뼈 때리시고요. 일본에 가면은 일본의 탄정대가 뭘 거예요? 일본의 탄정대. 고려 가세요. 고려에 어사대가 있을 거예요. 그럼 자, 이게 중정대, 탄정대, 어사대. 자, 이거는 발해, 요거는 일본, 요거는 어디요? 고려. 보이죠 다? 뭐 하는 기구라고요? 관리 감찰기구입니다. 다시 퀴즈 낼게요. 지금 고려의 2성 6부는 당나라 걸 기본 뼈대로 했고 송나라의 2개, 중추원과 3사, 고려만의 독자성, 도명마사와 식목도감,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어디 거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당나라 거 그대로 따라한 거죠. 그러면 당나라의 관리 감찰기구는 뭐예요? 당나라의 관리 감찰기구는? 그렇죠. 어사대죠. 당나라 거 그대로 따라, 이게 고려 건데 고려가 이 2개는 송나라 거고 이건 독자성이니까 나머지는 다 당이라며. 그러면은 어사대도 당나라의 관리 감찰 기구이어야 되는 거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 공부하는 요령은요. 이거네요. 어사대가 아닌 것만 공부하는 거네요. 그죠? 이 2개가 어사대가 아니잖아요. 시험에 나와요. 어사대가 아닌 건데 어사대가 아닌 2 나라 것만 따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마무리하면 삼성육부에서 당나라의 삼성의 머리 글자로 가운데 문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가운데 중자, 문자, 윗상자. 그래서 각각의 기능 확인하시고 육부가 딸려 있으면 무조건 집행하는 곳이다. 그 다음에 각 국가별 관리 감찰기구를 외워라. 어사대가 아닌 걸 외우는 게 포인트다. 자, 그 다음에 발해에 가게 되면은 문적원이라는 기구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기출입니다. 문적원은 외교문서를 담당했던 관청입니다. 예, 거기까지. 그래서 50페이지까지 다 이야기 됐고요. 자, 뒤에 쭉 넘어가게 되면은 자, 54쪽에 이제 불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 불교는 우리 이제 다음 강의에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